스프링이란 툴은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대부분의 기능이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빈 공간만 채우면 되는데, 우리가 빈 공간을 채울 때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으면은 스프링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야, 이거는 이런 용도의 클래스로 내가 만들었으니까 네가 이럴 때 써,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리퀘스트 매핑은 뭐냐면은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고객이 이런 식의 요청을 해오면은 그때 얘가 실행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정말 한번 실행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얘를 실행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리소스 들어가야 돼. 리소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리소시스에 어플리케이션 YML을 더블 클릭하시고 얘를 끄신 다음에 우클릭 눌러서 파일명을 바꾸세요. 여기 보시면은 convert properties to YML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은 얘 확장자가 YML로 바뀌어요. application.yml로 바뀝니다. 얘를 열어주시고 여기다가 서버 골뱅이 엔터.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2칸 치시고 포트 이렇게 띄어쓰기 한 다음에 8024라 해볼까요? 저장을 하세요. 잠시만요. 이렇게 쓰세요. 802다. 자, 혹시 저처럼 이렇게 뜨나요, 여러분? 요거 뜨시는 분 있나요? 가끔 이렇게 뜰 때가 있는데 그거는 우클릭 프로젝트에다가 우클릭 하시고 여기 업데이트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우클릭 한 다음에 여기 메이븐이라고 있어요. 메이븐. 그 다음에 업데이트 프로젝트 아니면은 얘를 클릭한 다음에 Alt F5키 누르시면은 업데이트 메이븐 프로젝트 이런 게 떠요. 얘를 클릭한 다음에 Alt 키 누르고 F5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그냥 OK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얘가 다시 없어집니다. 그래도 안 된다 하시면 보세요. 다시 한번 Alt F4키 누른 다음에 얘를 체크한 다음에 OK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얘가 좀 더 많은 작업을 하는데, 자, 그래도 안 없어진다. 그러면 껐다 키세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아니다. 이거는 뭐, 이따가 따로 하나 영상 만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껐다 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우클릭 한 다음에 run as 스프링 부트 앱 요걸로 실행하셔야 돼요. 다시 우클릭 run as 스프링 부트 앱
이런 거 나오면은 네버 마인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실행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http 로컬호스트 아시죠? 네. JSP 들으셨을 테니까 8023 포트 802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은 뭐가 실행된다? 요 메소드가 실행이 됩니다. 요 메소드. 정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8024라고) 했나요 제가? 아, 네, 8024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면 성공입니다. 일단 이렇게 나오면 성공입니다. 제가 이걸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주소를.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정말 얘가 실행이 된 거거든요. 얘가 실행이 됐는데, 자, 여기 정말 우리 증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SYSO 컨트롤 스페이스 엔터. 여기다가 헬로라고 써볼게요. 자, 제가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실행됐다면은 이 헬로라는 말이 어디 찍히겠어요? 여기 콘솔에 찍히겠죠? 정말 찍히는지 제가 브라우저 들어가서 F5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헬로라고 찍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까지 보이셔야 돼요. 해보세요. 자, 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이 안녕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뭐 이 헬로라는 말이 이 브라우저 여기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했을 때 이게 네트워크 전송에 의해서 얘가 실행된다는 건 알겠는데, 네. 이 말이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다가 엔터를 치시고 골뱅이 하나 쓴 다음에 리스폰스 바디. 이것도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하셔야 돼요. 빨리 나오게 하고 싶다. 네트워크 전 네. 브라우저 들어가서 F5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헬로라고 찍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까지 보이셔야 돼요. 해보세요. 자, 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이 안녕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뭐 이 헬로라는 말이 이 브라우저 여기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했을 때 이게 네트워크 전송에 의해서 얘가 실행된다는 건 알겠는데, 네.
이 말이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다가 엔터를 치시고 골뱅이 하나 쓴 다음에 리스폰스 바디, 이것도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요 클릭해보면은 요 세 개가 이렇게 나오죠. 평소엔 여기 접혀 있을 거고, 리스폰스 바디 그냥 꼭 저장하세요. 그 다음에 F5키 누르면은 이렇게 안녕 나와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일단 컨트롤 시프트 F도 기억하세요. 이게 소스 코드 자동 정렬이에요. 네, 코드가 이렇게 줄 수 없이 됐을 때 컨트롤 시프트 F 누르면은 정리가 돼요. 근데 컨트롤 S가 저장이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잘 나온다. 그러면 개발 환경 STS는 이제 설치를 제대로 완료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안 될 때를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걸 켰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 켜져 있는 거고, 이게 안 되면은 안 켜집니다. 그 다음에 Alt Shift Q P 해서 얘가 이렇게 열려 있죠. 그 다음에 꼭 그렇게 하세요. 내가 프로젝트를 2를 하고 있다. 그때는 1, 2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누른 다음에 이 클릭하면 두 개 선택되죠. 우클릭한 다음에 클로즈 프로젝트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우클릭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클로즈 언릴레이티드 프로젝트, 그러니까 나랑 관계없는 프로젝트 다 닫는다는 뜻이에요. 요걸 하면은 일단 이클립스도 빨라지고, 네, 여러분이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얘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플리케이션 YML로 이렇게 고치신 다음에 여기를 무조건 두 칸 써야 돼요. 어플리케이션 YML, 실수할 가능, 요걸 하면은 일단 이클립스도 빨라지고 나랑 관계없는 프로젝트 다 닫는다는 뜻이에요. 요걸 하면은 일단 이클립스도 빨라지고, 네, 여러분이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얘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플리케이션 YML로 이렇게 고치신 다음에 여기를 무조건 두 칸 써야 돼요. 탭하면 오류 납니다. 안 돼요. 무조건 두 칸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긴 붙여야 되고 여긴 한 칸 띄워야 돼요. 네. 꼭 저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뭔가 안 된다? 그럼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다 클릭한 다음에 Alt F5키 누르신 다음에, 네, 업데이트 프로젝트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빨간색이 안 없어진다. 물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소스 코드를 여기를 아예 이상하게 쓰면 당연히 요것 때문에 오류 났구나 그러면은 여기 찾아가서 여기를 고치면 되는 건데, 아무리 해도 여기에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폼.xml이나 폼.xml에서 문제가 나온다. 근데 여기에 오타가 정말 없다, 내가 봐도. 그러면은 클릭한 다음에 Alt F4키 누른 다음에 요거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요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오케이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를 끄시고, 네, 끄시고, 어디 갔어? 워크 들어가서 이 워크스페이스 자체 있죠? 요거 자체를 날리세요. 딜리트해서, 네, 날리세요.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켤 때 어떻게 나온다? 야, 워크스페이스 어디 갔냐? 라고 나한테 물어볼 거예요. 워크스페이스 없어졌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 여기 들어가서 이 모든 설정 다시 해야 됩니다. 저 빠르게 할게요. 파일스 들어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워크,
또 뭐 있었죠? 폰트. 됐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또 이제 스프링 스타터 해서 해보시면 됩니다. 넥스트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데브툴스 웹 그 다음에 뭐죠? 롬복. 자, 됐어요. 자, 그런데도 내가 안 된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클립스를 끄세요. 저는 이게 안 껐지만 여러분 끄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사용자 폴더 들어가서 SBS 들어가서 .m2 안에 있는 요 리포지토리 있죠? 요거를 날리세요. 요거를 날릴 때는 자바 프로그램을 관련된 거 다 끄고 하시면 돼요. 얘를 싹 다 지우면 네,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워볼게요. 지우고서 얘를 날려요. 삭제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딱 다시 켰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프로젝트들이 다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공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열어보니까 어때요? 난리 난 거죠. 느낌표 뜬 거예요. 그냥 없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얘가 알아서 복구를 시도합니다. 자동 복구를 시도해요. 자, 제가 분명히 지웠는데 천천히 지금 막 생기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F9 눌러볼게요. 계속 생기죠? 요 안에도 지금 계속 생겨요. 보이시나요? 폴더 지금 4개로 넣어놨죠? 알아서 이클립스만 켜면은 요 안에 있는 메이븐이랑 작동해서 네, 여기 폼.xml에 들어가 보시면은 요게 이게 프로그램들인데 요 프로그램들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다운로드 받아요. 가끔 안 될 때가 요거를 잘못 받아서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아무튼 얘를 삭제한 다음에 이걸 다시 켜주시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 복구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저는 GitHub 들어가서 사인업, 그러니까 사인인 해서 자, 근데 얘를 딱 한 번은 여러분이 세팅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 한 다음에 여기 아바타 이미지 클릭한 다음에 여기 세팅스 있어요. 세팅스 들어가시면 좌측에 리포지터리스라고 있어요. 리포지터리스.
SSH 세팅스 들어가시면 좌측에 리포지터리스라고 있어요. 리포지터리스 SSHNGPG 키스 밑에 리포지터리스 있는데 여기다가 아마 여러분 메인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거 마스터로 바꾸세요. 마스터로 바꾸시고 업데이트까지 꼭 누르셔야 됩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마스터 브랜치 뭐 이런 게 있는데, 마스터라는 말이 약간 주인과 노예를 연상시킨다고 서구권에서 이런 말 쓰지 말자라고 해서 메인으로 바꾸자라는 운동이 최근에 생겨서 네, 이거를 바꿨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게 기시란 걸 쓰면은 이런 게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다가 버전이란 걸 만들 수 있어요. 이 버전, 저 버전 이렇게 하다가 또 이게 독자적으로 개발하다가 요거는 버리고 요거는 실험 성공해서 메인 가지로 병합이 되고 이렇게 그 프로젝트를 개발을 입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걸 메인 가지라고 하고요. 나머지를 곁가지라고 하는데 이걸 메인 브랜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브랜치라고 보통 많이 해요. 근데 이거 그냥 노예 주인이 연상되니까 이거 메인으로 바꾸자라고 하는데 기존 프로그램이랑 이게 아직 다 마스터로 되어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냥 마스터로 한 겁니다. 네.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걸 다 없애고 new라고 바꾸세요. github.com/new new 엔터 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리포지터리가 나오는데, 자, 저는 여기다가 우리는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할 겁니다. 비대면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를 해봤자 어차피 뭐 그냥 게시판 같은 건데, 네. 비대면은 아마 언택트? 네. 그러면은 저는 언택트라고 할게요. 언택트. 근데 여기서 여러분은 언택트라고 쓰세요. 강사가 영어로 뭐죠? 그냥 티처라고 할게요. 네,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이걸 붙일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제 거랑 여러분 거랑 한 이클립스에다가 프로젝트를 둘 다 같이 놓고 막 비교해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랑 제 거랑 똑같이 해버리면 프로젝트명이 똑같이 생겨버려요. 그거 돌리려면 좀 귀찮으니까 저는 티처로 할게요. 네, 여러분은 언택트로 하셔야 됩니다. 언택트. 자,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태까지 기존 학생들이 공부했던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막 만들고서 저는 제 거에다가 그 커밋을 하고 여기다 저장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버전을 또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가 망했다 싶으면 제 거에서 가져오고, 그런 식으로 네. 하면은 학생들이 다 네. 수업을 잘 따라오더라고요. 자, 이 개념을 한번 설명드리면은, 여기 이제 GitHub라는 것은 소스코드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 계정을 만들면 여러분만의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 안에 리포지터리라고 해서 프로젝트마다 여러분이 저장소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리포지터리가 몇 개일까요? 저는 115개가 있네요. 네. 몇천 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 전에 인수를 했어요. GitHub라는 서비스를. GitHub라는 서비스 인수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공짜로 얘를 쓸 수 있어요. 원래 옛날에도 공짜로 쓸 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소스코드 올리면 이게 전부 다 외부에 다 노출됐거든요. 무조건 퍼블릭으로밖에 못 만들었는데, 이제는 프라이베이트 저장소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이거를 취업용으로 하는 거니까 굳이 프라이베이트로 할 필요 없겠죠. 자, 아무튼
저만의 저장소가 생겼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보세요. 저는 이제 이걸 지우고 뭐 남겨도 되는데 저는 지울게요. 지우고 프로젝트 새로 만들겠습니다. 넥스트. 그다음에 롬복, 스프링 데프툴스, 요 웹, 네, 요 세 가지. 아 죄송합니다. 롬복은 뺄게요. 롬복 빼고 스프링, 네, 데프툴.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보세요. 저는 이제 이걸 지우고 뭐 남겨도 되는데 저는 지울게요. 지우고 프로젝트 새로 만들겠습니다. 넥스트. 그다음에 롬복, 스프링 데프툴스, 요 웹. 넥스트. 프로젝트 새로 만들겠습니다. 넥스트. 그다음에 롬복, 스프링 데프툴스, 요 웹, 네, 요 세 가지. 아 죄송합니다. 롬복은 뺄게요. 롬복 빼고 스프링, 네, 데프툴스랑 웹.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다시 천천히 이제 설명드리면서 갈 거예요. 자, 그냥 보세요. 일단 이거 넥스트, 피니시 한 다음에 잘못했죠? 네. 이게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이제 정말 제대로 해야 되니까 이제 프로젝트 이름부터 제대로 해야죠. 저는 뭐라고 할까요? 언택트? 잠깐만요. 영어가 짧아서. 네, 언택트. 이게 언택트가 있는 단어인가요, 원래? 이번에 나온 건가? 아무튼 그냥 하겠습니다. 자, 저는 언택트 티처로 할 거예요. 여러분은 언택트로 하세요. 프로젝트명. 그 다음에 저는 여기 그룹을, 네, com.sbs. 언택트 티처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요거 설명인데 설명은, 네, 언택트 티처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패키지 보이죠? 패키지도 이렇게 할 거예요. com.sbs. 언택트 티처. 자, 이제 여러분은 여기서 다 뭐 하면 돼요? 여기서 티처 다 빼면 되는 거예요. 티처 빼고, 티처 빼고, 티처 빼고, 티처 빼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중요해요. 요거는 프로젝트 폴더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룹이라던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여러분 이걸 누가 공유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버전 중요하지 않아요. 데스크립션 그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중요합니다. 요거. 그럼 여기서 요거랑 요거는 중요하셔야 돼요. 얘랑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넥스트 한 다음에, 자, 이제부터 그냥 보세요. 롬복, 데프툴스. 아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필요한 것만 가져와서 쓰고 각각 이거 설명도 한번 드릴게요. 그 다음에 넥스트 피니시 하면은 자 이렇게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요걸 보세요. 아까 제가 썼던 게 뭐가 됐어요? 패키지 명이 됐죠. 패키지 명이 됐죠. 그 다음에 데브툴스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데브툴스가 뭔지. 자, 저는 여기다가 우클릭한 다음에 그냥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점 컨트롤러 고요. 컨트롤러라는 폴더를 만든 이유는 그런 관련 클래스를 모아놓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USR 홈. 왜 USR 홈이냐? 왜 USR이냐? 사이트는 여러분 사용자 페이지랑 관리자 페이지로 보통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요 USR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요 녀석은 뭐예요? 요 녀석은 인포데스크 직원인데 그 USR은 일반 사용자를 말하고요. 요 ADM은 뭐다? 관리자용 사용자를 말합니다. 뭐다? 페이지로 보통 이렇게 그런 점 그다음에 그냥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점 클릭한 다음에 그냥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점 컨트롤러 고요. 컨트롤러라는 폴더를 만든 이유는 그런 관련 클래스를 모아놓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usr 홈. 왜 usr 홈이냐? 왜 usr이냐? 사이트는 여러분 사용자 페이지랑 관리자 페이지로 보통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요 usr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요 녀석은 뭐예요? 요 녀석은 인포데스크 직원인데 그 usr은 일반 사용자를 말하고요. 요 adm은 뭐다? 관리자용 사용자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뭐다? 일반 사용자용 페이지를 만들겠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피니시 누르고 여러분이 만약에 스프링 부트 웹 이거 얘를 안 했으면은 뭘 못하냐? 스프링 스타터 웹, 스프링 웹 요거를 체크를 안 했으면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골뱅이 요걸 못해요. 그러니까 요 기능은 우리가 당연히 무조건 써야죠. 이래야 브라우저로부터 뭘 할 수 있어요? 어떤 통신을 받아서 응답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쓰려고 우리가 그거 했던 거예요. 자, 테스트. 그 다음에 데브 툴스를 왜 받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폰스 바디. 자, 여기서 저는 usr 홈의 메인이다. 그 다음에 public string show main 안녕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으로 하시고 리퀘스트 매핑이죠. 자, 매핑이 뭔지 아시죠? 네. 요런 요청과 요 메서드를 연결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리스폰스 바디. 자,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요건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클릭한 다음에 요거 들어서 YML로 바꾸시고 포트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게 좀 느려요. 이해를 해야 돼요. 느리다. 8023으로 할까요? 802를 할게요. 802.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은 요거 클릭해서 Alt F4키 눌러서 원래는 안 그랬는데 얘를 붙이니까 항상 이게 나오네요. 네, 그건 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컬호스트 80 뭐였죠? 21 usr 홈의 메인이다. 자, 이렇게 하고서 여러분이 데브툴스를 깔면은 뭐가 가능하냐면은 이런 게 가능해요. 자,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기를 고치면 여기를 제가 안녕 느낌표 3개를 썼어요. 저장을 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바뀐 거잖아요. 프로그램이 바뀐 건데 그거는 여기선 어떻게 확인해 봐야 돼요? F5 키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크크 썼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S를 누르는 순간 얘도 그냥 자동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꿈 같은 일이죠, 사실은. 네. 왜냐면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다 데브툴스를 깔았잖아요. 그 다음에 크롬에서 라이브 리로드라는 거를 검색을 해서 네, 얘를 들어가서 라이브 리로드 익스텐션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이게 아닌데? 잠깐만. 크롬 라이브 리로드 이건가? 네, 요거를 크롬에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가. 그러면은 이런 게 생겨요. 자, 다시 돌아와서 F4키 누르고 다시 이거 주소를 클릭한 다음에 엔터 한번 쳐볼게요. 왜냐면 여기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네. 그럼 껐다 다시 켜볼게요. 껐다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안 생겨 근데? 브라우저 껐다 켜야 되나? 껐다 켜볼게요. 껐다가 그래도 안 생기면 요거 누르세요. 확장 프로그램 눌러서 확장 프로그램 관리 들어가서 아니다. 다시 한번 이거 눌러서 요거를 클릭 한번 하세요. 다시 한번 이거 들어가서 클릭. 그래도 안 나오네. 잠깐만. 라이브 리로드. 모든 사이트에서 사용하게 했는데 다시 여기 들어가서 이거 들어가서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를 제가 한번 지웠다 다시 깔아볼게요. 삭제했다가 됐다. 여기 보이시나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걸 눌러서 얘를 딱 하면은 살짝 여기가 지금 이렇게 비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를 한번 누르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채워져 있죠. 그럼 이게 뭐냐면 라이브러리가 현재 켜져 있다는 뜻인데, 자 이거를 이제 여기서 1, 2, 3, 4를 누르고서 저장 한번 눌러볼게요. 저장을 누르면 자동으로 바뀌어요. 이해 되시나요? 자, 제가 크크크 한 다음에 컨트롤 S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바뀌어요. 데브툴스는 얘 때문에 깐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서 저는 요거를 이제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그 커밋하는 방법. Alt Shift Q P 눌러서 이거 우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스 우클릭한 다음에 프로퍼티스 한 다음에 여기 보면 리소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걸 누르면은 이 녀석의 폴더를 열 수가 있어요. 폴더를 이렇게 열 수 있는데 이 녀석의 폴더 그 다음에 프로퍼티스 우클릭한 다음에 프로퍼티스 한 다음에
여기 보면 리소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걸 누르면은 이 녀석의 폴더를 열 수가 있어요. 폴더를 이렇게 열 수 있는데 저는 여기 들어가서 더블 클릭할 겁니다. 얘를 제가 이제 버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 들어가세요. 클릭한 다음에 cmd 엔터 입니다. 얘를 제가 이제 버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 들어가세요. 클릭한 다음에 cmd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제가 적어 드릴 건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git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놨어요. 이 git 세팅은 컴퓨터를 포맷하지 않는 이상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cmd 창 들어가는 건 익숙해져야 돼요. 윈도우 키 들어온 다음에 cmd 엔터. 이걸 명령 프롬프트 혹은 뭐 윈도우 콘솔 창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들어가세요. 윈도우 키 누르고 cmd. 다시 끄세요. 네, 다시 끄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있잖아요. 프로젝트를 우클릭한 다음에 프로퍼티스 한 다음에 여기 요 리소스 들어가서 얘를 클릭하면 이게 딱 열리는데 나 근데 이렇게 들어가기 귀찮다 하시는 분은 그냥 우리 C 드라이브에 워크에 당연히 워크스페이스에 있겠죠. 이렇게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네. 자, 여기까지 들어가신 상태에서 여기서 우클릭한 다음에 자, 그냥 제가 보세요. 그냥 제 명령을 남겨드렸기 때문에 시간 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여기서 이걸 하셔야 돼요. 세팅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럼 git 그 다음에 config 띄우고 글로벌 한 다음에 유저네임. 자, 여기 보이시나요? git config 글로벌 유저네임. 이게 뭐예요? 네, git 사용자 명이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없다. 없으면 세팅이 안 된 거고 있다. 그럼 세팅이 된 건데 이건 제게 아니거든요. 다른 강사 거예요. 이거는 바꿀 거예요. 바꾸는 방법도 제가 해놨어요. 또 밑에다가. 참고로 여기서는 여러분 컨트롤 C 컨트롤 V 안 먹힙니다. 여기서는 뭐가 카피냐면은 컨트롤 인서트가 카피고요. 쉬프트 인서트가 붙여넣기예요. 해볼게요. 여기다가 여기는 여러분 GitHub 가입할 때 사용한 여러분 이메일 말고 GitHub 사용할 때 가입한 아이디 쓰시면 돼요. 그냥 쭉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 눌러가지고 저는 한 다음에 이메일도 확인해 볼게요. 유저 이메일이 지금 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거를 이메일 을 해서 제 걸로 할 거예요. gmail. 자, 클리어 하면은 화면 지워지고 전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제 거 됐네요. 제 걸로 세팅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로그인 한 거를 제가 로그아웃 해야 되니까 Git 관련 매뉴얼을 여기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GitHub 기존 로그인 정보 없애기가 있어요. 얘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Shift 인서트 클릭한 다음에 Shift 인서트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뭔가 잘 안된다 하시면은 여기다가 요거 입력하세요. 요거 입력하면은 Git 자체를 업데이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됐고 자 이제 저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EXIT 하면 얘를 끄는 건데 뭐 굳이 끌 필요 없어. 다시 들어가서 git 한 다음에 자 이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려워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프로젝트가 총 3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3개. 그 3개가 뭐냐면 일단 여러분이 만든 이 폴더 있죠. 이 폴더는 여러분이 만든 그 소스 코드잖아요. 근데 Git을 쓴다는 거는 여기에 2개가 더 들어간다는 건데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여기다가 여기 원래 폴더 보시면은 자 여기에 .git이란 폴더는 없어요. 근데 저 여기다가 git init 엔터를 하시면은 안 하셔도 돼요. 보이시나요? 마스터라고 해서 여기 생겼죠? 마스터라고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복제본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복제본이 요 저장소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를 원격 저장소에다가 올리는 건데 흔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여러분이 어떤 파일을 만들고 원격에 올린다 이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리시는데 이게 왜 지금 원격 저장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파일이 여러분이 만든 그 소스 코드가 있고 이거를 바꾸면 다음에 올리면 되지 않을까?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안 되고 저장소는 저장소끼리만 통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한 거냐면은 여기서 git init을 통해서 뭘 만들었어요? 이 프로젝트의 저장소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뭔가를 여기로 올리고 싶다. 올려서 내가 집에서 다시 다운받아서 작업하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먼저 작업한 거를 여기다가 다 저장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다 이렇게 저장하는 행위를 commit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commit이에요. 자, commit을 한 다음에 집에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당연히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commit을 했으면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이거를 원격 저장소로 푸시를 해야 돼요. 근데 푸시를 하려면 원격 저장소랑 얘랑 얘가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전 지금 뭘 했냐면은 얘까지 먼저 만든 거예요.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2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아무것도 없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직 연결된 건 없다는 뜻입니다. git 리모트 add origin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쓰셔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외우세요. github.com 요건 외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GitHub 가입할 때 사용한 로그인 아이디 쓰시고 그 다음에 리포지터리 이름을 쓰시는데 untagged 이게 맞나요? untagged TA teacher 여러분은 당연히 뭐겠어요? untagged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 아이디가 나오는 거고 DEACHR 한 다음에 근데 내가 잘못했어요. 오타를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git add 다음에 다시 한번 자, 컨트롤 C가 정지예요. 컨트롤 C가 정지 취소. 자, git remote v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연결 잘 됐죠? 근데 내가 오타 냈어요. 그러면은 git remote remove origin을 해서 먼저 지우세요. 그 다음에 다시 다음키 위 눌러서 보시면 다시 사라졌죠? 자, 다시 이렇게 해서 자, 연결 잘 했습니다. 자, 연결이 됐죠? 연결이 됐으면 그걸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연결이 됐으면은 무조건 얘를 먼저 여기 있는 걸 여기로 가져오셔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가져오는 거를 풀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밀어내는 걸 뭐라고 해요? 푸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작업을 항상 하실 때는 자리에 앉아서 뭔가 혹시나 여기에 새로운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만약에 여러분 팀원이랑 작업하는 공동 리포지터리다 그러면은 팀원들이 올린 것들을 내가 본격적으로 작업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자주 이렇게 풀로 땡겨오는 습관이 들면 좋아요. git 풀
오리진 마스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입니다. 난 땡겨오겠다. 네, 오리진. 네, 오리진에 이걸 땡겨오겠다. 그러면은 가져옵니다. couldn't find remote repository master를. 자,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리포지터리를 만들고서 그 안에다가 사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하면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한다? 이제 올리고 싶어요. 근데 올릴 때 바로 올리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 했죠? 먼저 이걸 먼저 해야 된다고 했죠? 자, 할게요. 다가 git 스테이터스는 뭐냐면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건데, 자,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어려워요. 자, 여기 프로젝트가 있고 여기에 로컬 리포지터리가 있고 여기에 원격 리포지터리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때 뭘 넣을 수 있냐면은,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커밋을 막 끝냈어요. 그러면은 커밋을 막 끝내면은 사실상 얘랑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끝낸 상태예요. 그럼 차이가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하나도 못 넣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git 스테이터스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나오죠? 여기 빨간색으로 나오죠. 빨간색은 뭐냐면은 차이점입니다. 지금 여기랑 차이점을 말해주는 건데, 여러분이 git init을 통해서 얘를 만들었잖아요. 얘는 당연히 텅 비어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파일들이 여긴 없으니까 지금 차이점들이 나오는 건데, 요거를 장바구니 하나씩 담아야 돼요. 여러분이 결제를 할 때 하나씩 결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먼저 장바구니 담잖아요. 애드 해가지고 여기다가 귀찮지만 다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쓰세요. mvn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git 스테이터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상품 중에 몇 개다? 이것들이 장바구니에 담긴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장바구니에 담긴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자장바구니를 다 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또 쓰세요. mvn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git 스테이터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상품 중에 몇 개다? 이것들이 장바구니에 담긴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장바구니에 담긴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자장바구니를 다 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git add 점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git 스테이터스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네, 나왔죠. 자, 이게 아직 추가가 안 된 거예요. 장바구니에만 담은 거예요. 이제 결제를 해야죠. 결제가 뭐예요? git 커밋입니다. 커밋 할 때는 여기다가 메시지를 써야 돼요. 전 첫 커밋이라 할게요. 엔터. 이거는 남들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저장이 된 건가요? 여기엔 저장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저장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집에서 작업하려면 이걸 어디다 올려야 돼요? 여기다 올려야 되겠죠? 올리는 게 바로 뭐냐면은 git, 이제 풀이 아니라 뭐예요? 푸시 오리진 마스터. 뒤에 있는 오리진 마스터는 그냥 외우세요. 하면은 얘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너 로그인 해라. 그럼 여기 클릭해서 이게 떠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 이제 로그인 하시면 돼요.
너 로그인 해라. 그럼 여기 클릭해서 이게 떠요. 그럼 여기서 네, 여기서 이제 로그인 하시면 돼요. 저는 이미 로그인 됐기 때문에. 그래서 로그인 잘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리포지터리를 적어 놓겠습니다. 주소를 적은 다음에